오늘은 애들 현금 증여를 하고 주식을 좀 사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이가 이제 2명 있고요. 자세한 아이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첫째한테 현금 2,300만 원 증여를 했습니다. 세금 없이 비과세로 2천만 원 증여를 해줬고요. 세금 내고 300만 원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한테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총 4,600만 원 증여를 했고요.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도 완료를 했습니다. 2022년부터 부를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부를 산 뒤에는 팔지 않고 계속 보유를 했고요. 네, 투자 초반에는 버크셔를 잠깐 샀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계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게 첫째 계좌고요. 오른쪽 게 둘째 계좌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수익률이나 평단가가 차이가 나면은 나중에 혹시 싸울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매수가를 같게 만들어서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매입 금액은 2,300만 원이고요. 2,300만 원이 살짝 넘는 게 아까 버크셔 초반에 조금 보유했다가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수익이 나서 그렇습니다. 부를 지금 46주 보유하고 있고요. 평단가는 375달러. 현재는 대략 480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손익은 플러스 630만 원, 수익률은 2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입 금액은 2,300만 원 조금 넘고요. 지금 원화 주정은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비과세는 현금 증여를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태어났을 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에 또 증여를 2천만 원 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 5천만 원 증여, 5천만 원 증여. 그래서 1억 4천만 원 정도까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기준보다 초과되는 금액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1억 이하로 초과가 될 때는 10%의 세율이 나옵니다. 세무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가성비는 그래도 10%가 괜찮다 말을 합니다. 비과세든 과세든 현금 증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고요. 그냥 네이버에 미성년자 현금 증여 신고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고요. 저도 그냥 블로그 보고 했습니다. 10년의 판단은 일자로 하거든요. 그래서 증여를 언제 했는지 꼭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종이에 적어놓으면 잊어버리니까 네이버 메모장 이런 데 기록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가 그 주식을 팔아서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뭔가 재산을 취득하면은 국세청에서 이런 문서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 그 출처를 네가 해명해라, 이렇게 자료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우편으로 이런 게 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귀대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귀하가 아래의 재산을 취득했으나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뭘 사면은 그거를 어떤 돈으로 샀냐, 자금 출처를 네가 밝혀라 라는 문서를 날리는 나라입니다. 증여를 하고 나면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이 이러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거는 빨리 사주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스파이 S&P 500 ETF의 주가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오르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런 S&P 500 ETF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오르는 게 검증된 주식을 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추천은 개별주보다는 S&P 500 ETF, 나스닥 아니면 전체를 투자하는 VTI 이런 걸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개별주에 투자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줄 때는 저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주를 아이들에게 사줘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배당주를 사주는 거는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혹시라도 배당금이 많아지면은 미성년자라고 해도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박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세법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20년, 30년이 지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출산율이 아주 낮죠. 그래서 회복 불가 상태이고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부는 과세 기준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정부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조건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바뀌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됐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주를 미성년자에게 사주는 거는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 올리면 현금 증여할 돈이 어딨냐, 부자다, 잘난 척하지 마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월급을 모으고 또 아껴서 증여를 해준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부자라서 증여를 한 게 아니고요. 내 아이가 미래에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길 원하면서 증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게 지금 후회가 됩니다. 사람마다 경제적인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현금 증여가 필수는 절대 아니고요. 가능하면 빨리 증여를 해서 미국 주식을 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혹시 가능하게 되면은 추가 증여를 해서 부를 더 사줄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해서 미국 주식을 사주고 누군가는 계속 고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고민 안 하고 그냥 사줬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안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